안녕하십니까. 더비용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의 6번째 과목인 청소년의 이해 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학원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네모 3번 청소년의 여가 문화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문화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청소년 문화는 또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또는 청소년의 문화는 어떤 또 특징적인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청소년의 여가 문화라든가 또 청소년의 대중문화 또는 청소년의 어떤 사이버 환경 속에서의 청소년의 문화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상단에 있는 청소년의 여가 문화입니다. 자,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배제가 되어서 또는 해방이 되어서 자기만의 어떤 시간, 아무런 구속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여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시간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을 위한 시간이 있고, 또 그 나머지 자유시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시간이나 또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을 뺀 나머지가 여가라고 할 수 있죠. 뭐 간단하게 공식을 보면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중에서, 그죠? 총 시간이죠. 우리가 보통 가지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지고 시간 중에서 뭘 빼죠? 그러니까 기초 시간,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간하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 우리가 학생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뭐 학습 시간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그것이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가는 굉장히 어떤 재충전의 의미도 있고 해서 청소년이나 뭐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여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뭐 그냥 무의미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여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신의 피로를 풀 뿐만 아니라 어떤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청소년에게 여가를 충분히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그런 여가를 또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사회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이 향유하는 여가의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일단 여가의 형태에 보면 활동형이 있어요. 활동형. 그래서 활동, 일반적으로 뭐 야외 활동이라든가 또 체험 학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고, 등산, 낚시, 여행, 뭐 종교 활동, 봉사 활동, 이렇게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와 또 활동적인 반면 조금 소극형도 있겠죠. 소극형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 어떤 성격적으로 소극하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폭 자체가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조용히 어떤 내성적인 그런 어떤 내부 성찰적인 그러한 활동이죠. 예를 들면 무슨 독서라든가 영화 감상이라든가 음악 감상이라든가 뭐 TV 시청이라든가 바둑, 장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 같고, 뭐 아주 가까운 친구와 뭐 수다를 떠는 것, 잡담을 나누는 것도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역시 하나의 여가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중간형으로서는 지금 말하는 이런 그 활동형과 소극형의 어떤 중간 형태를 따지는, 예를 들면은 뭐 산책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또는 뭐 수해, 뜨개질 같은 조금 활동이 조금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혼자 내지는 몇 명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 부정형이 있습니다. 이 부정형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형은 뭐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약간은 네거티브한 것들이죠.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여가가 좀 건전하거나 또 발전적이거나 어떤 심신의 피로를 풀면서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서의 여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소모적이고 킬링타임, 시간을 죽여버리거나 또 아니면 좀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물론 피로를 푸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좀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중독성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한 여유 내지는 그런 휴가를 갖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전자오락이라든가 낮잠이라든가 음주, 가무, 무슨 화투놀이, 음주, 도박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정형,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가 형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매체와 관련된 청소년의 문화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대중매체라는 게 어떤 정보를 동시대에 동시간별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아주 폭넓은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도 되고, 또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무슨 규합이라 할까요? 하나의 문화를 통합적으로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지식에 대한 권리라는 알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아주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기능도 당연히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가 또 청소년 문화와 관련해서는 또 무시 못할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책에 보면 우리가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대중매체의 중독성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어떤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드라마라든가 어떤 공상 만화라든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차분한 이성적인 어떤 프로세스,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과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닷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그런 세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 빠지게 되면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막 얽히고 설킨,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어떤 스토리 속에서 자기를 투영해 놔놓고 자기도 그 드라마 속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중독성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도 초월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감정이나 도덕적 발달이라든가 또는 인지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단계별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어떤 정보가 예를 들면 아동기 때의 어떤 내용 부분을 머물러 있는 아이에게 성인의 어떤 정보가 끝없이 주입됨으로 해서 청소년기에 차분하게 단계별로 겪어야 되는 발달 과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청소년기에 어떤 상황을 잘 겪지 못하고 바로 성인이 됨으로 해서 느끼는 어떤 공허함 또는 어떤 발달 장애,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것이 되겠고, 또 공간에 대한 왜곡도 생기죠. 일반적으로 그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공간은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런 가상세계와 비슷하게 드라마 속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그 TV 안에서 벌어지는 공간과 자기 실제 생활에서의 공간에 대한 착각, 착오로 인해서 얼마든지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착오를 익힌다는 거죠. 우리가 TV라고 하는 것 대부분 다 이렇게 간접적 경험이 많은 것들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한 듯한 이런 것들이죠. 과연 우리가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체험학습이라든가 현장에 가보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TV의 어떤 발달이나 이런 어떤 전달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내가 가보지 않아도 현장감을 내가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간접적인 거죠. 그러나 마치 갔다 와본 것처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을 접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가보고 접해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매체가 너무 발달돼 버리면 가지 않고도 가상현실적인 측면에서만 학습을 하고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공간의 확장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왜곡된 상태에서 청소년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발달에 영향이 되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어떤 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질적으로 이렇게 좀 갖춰져 있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정보의 홍수 문제라든가 언어의 편향적인 섭취 문제. 우리가 유행어를 따라 한다든가 어떤 개그맨들의 어떤 몸동작, 또 언어, 또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언어라고 하는 거죠. 언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언어 소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든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바로 청소년에게 전달된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또 수용자 자세에 대해서 획일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모양의 개성이 없는 시대에 또는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배울 기회를 이런 대중매체가 박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의 전도와 물질 만능의 현상을 조장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 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그 169페이지 나오는 마지막에 보면 3번 대중가요와 청소년. 우리가 요즘 청소년들 아이돌 스타니 걸그룹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대중의 어떤 가요를 요즘은 거의 다 청소년들이 이 가요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일반 기성세대들이나 아동기 때는 아직까지는
접근하지 못하지만 성인들이, 과거에는 성인가요라고 해서 성인들이 거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청소년 중심의 아이돌들이 나와서 대중가요를 거의 장악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 중심의 대중가요가 확산되고 또 하나의 아주 공고히 된 어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대중가요나 아이돌 스타들에게 몰입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아이돌 스타들과 더불어서 가요 프로그램이나 대중가요와 더불어서 이러한 그 육체적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만의 상상적 공간으로 도피하고 싶은데 이런 대중가요나 아이돌 스타들이 그런 것을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정 가수의 스타일을 동일시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보면은 새로움과 남다름을 추구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아이돌 스타들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어떤 춤이라든가 힙합 같은 춤이라든가 또 노래 스타일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매혹된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또 가수를 성적 대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은 걸그룹에게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성 중심의 어떤 뭐 그룹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대상,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적 충동 에너지를 직접 풀 수는 없으니까, 그죠?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대중가요의 가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리만족 내지는 성적 희열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이 대중가요와 청소년 문화가 아주 똘똘 결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입니다.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터넷 문화인데요. 뭐 이게 보통 TV보다 더 이제 심하죠. 요즘 뭐 핸드폰이나 또는 일반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인터넷을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터넷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딕션, 그죠? 어딕션이라고 하는 인터넷 어딕션이라고 하는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있다. 뭐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는 게 좋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편리성은 우리가 기존에 어떠한 매체보다도 강력한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인터넷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지구적 지능 또는 집단 지능 이런 거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인텔리전트 퀘이센트 IQ라고 하는 이런 지능은 개인적인 지능이죠. 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지구적 지능 또는 집단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지는 못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을 접속한다거나 우리가 보통 검색 엔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검색 엔진, 물론 포털 사이트 보면 뭐 검색 포털 이래가지고 검색 엔진들이 있어요.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지식을 입력을 하면 그것이 다 알려져요. 뭐 네로 시작하는 이런 뭐 네모 박스 있잖아요, 녹색 같은데.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걸 쳐버립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지식들인데 내가 지금 몰라도 돼요. 우리가 또 스마트폰에 뭘 입력을 하면 금방 지식이 팍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지구적 지능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그런 거 많이 검색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길, 예를 들면 뭐 서울역에서 뭐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런 뭐 천안 가는 길입니다. 뭐 천안역까지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이런 거 말입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서울역에서 천안 가는 방법이 뭐 기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이것을 평소에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봅니다. 서울역에서 천안 가는 방법. 그러면은 뭐 밑에 지식 답이 쭉 나오죠. 그래서 베스트가 뜨기도 하고 뭐 좋은 답 이렇게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글을 올려놓습니다. 기차로 가는 방법, 버스로 가는 방법 쫙 올려놨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능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적인 지능상으로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누군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그대로 담아놓은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 지능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은 집단지능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처럼 시공간의 조작을 통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무방비 상태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현실과 또 가상세계의 어떤 그 겹이 있다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혼돈을 겪게 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합리적인 대책이야 여러 가지 대책법은 있겠지만 이것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뭐 청소년과 관련된 인터넷 중독은 사실 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면 사용 시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와 접근을 할 수 없는 사이트를 구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청소년이 인터넷에 빠지긴 빠지되 매우 건전하면서 학습과 또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개발을 해서 접속을 하되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구적 지능과 집단적 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많이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이 무조건 접속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속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속에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으로 와서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해서는 뭐 물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청소년 복지법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171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복지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의 현재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아가서 긍정적인 자아실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어떤 성인들이나 또는 그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능력까지도 향상시켜주는 이러한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복지 정의 자체가 시험에 나올 것 같느냐 뭐 나오게 되면 좀 우리가 쉬운 문제로 풀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법적인 개념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암기는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복지의 필요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이나 유아나 아동이나 어떤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양육 기능은 가정 또는 가족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가족을 갖지 못한다든가 또 가정이 재구실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아동기 때 또는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양육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참여가 힘들어질 수 있거나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정이 해왔던 양육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과 치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지는 더더군다나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복지를 위해서 정부는 상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나 도에는 청소년 종합 상담실을 설치하고 또 시군구에는 그 아래쪽 기초단체 같은 경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상담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익적 기관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와 관련돼서 개별적인 이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많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요. 또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 복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 외에 또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현행법들이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와 관련되어서 청소년 기본법이 가장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기본에 관한 내용이 잘 규정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언제부터 청소년이냐 했을 때 연령별로 기준을 잡으면 9세 이상, 그러니까 9세죠. 9세가 포함되는 겁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24세 이하니까 24세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됩니다. 24세 미만이라 그러면 그죠? 24세 미만은 밑으로 오니까 23세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이니까 9세를 포함을 해서 24세 이하, 그러니까 24세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9세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24세 이하니까 24세도 포함되는 요 사이에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이라고 한다.
어디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년법, 일반적으로 뭐 형사처벌과 관련된 소년법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니까 19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만은 이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니까 만 18세까지가 소년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요. 총 7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육성이란 무엇이고, 청소년 활동, 그 다음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 그 다음 청소년 단체, 청소년 지도자,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성, 활동, 복지, 보호, 그 다음에 시설, 지도자, 단체, 이렇게 해서 7개의 각각의 용어가 또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문제에 지문으로 나와서 조금씩 비틀어서 틀리게끔 지문을 내어놓고 바르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니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법에서 말하는 이 7개의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두시고, 조금 뒤에 나가면 여러분들 뭐 청소년 복지법 같은 경우에도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뭐 시설이라든가 무슨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용어 설명이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기본법에 있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연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관련 법령은 꼭 이 책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령 정보 그러니까 최신 법령 같은 데 들어가서 정부, 여러분들 보통 뭐 여가부라든가 여성가족부에 들어가서 관련 법령,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집을 좀 늘어봐서 사이트에 3단 비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과 시행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또 청소년 복지법, 또 청소년 활동에 관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법령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법령 전부를 다 끄집어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책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관련된 법령은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는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시간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은 172페이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